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 오늘 이슈는 김정은 사과, 여야 동상이몽입니다. 네,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한 뒤에 그 시신을 훼손한 사건, 참 이거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 지난 25일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그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서 사과를 했어요. 예, 김 위원장이 이 통지문에서 북한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 발생 3일 만에 북한 최고 지도자 명의로 이렇게 또 사과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 야만적 살해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전 세계의 비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북 정서가 극심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재선 선거 준비로 대북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한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미국을 설득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부만이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를 제시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으로 국내 반북 정서가 상당해지니까 북한 역시도 이번에는 좀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서 그 정의당 소속의 그 김종대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종대 전 의원조차도 북한 함정을 폭파를 했어야 한다. 국방부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예. 참 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 섞인 입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아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남은 임기가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유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부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난 여론을 역행하면서까지 대북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야만적인 살인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사과 말고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 역시 이제 지금껏 우호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에 대해 이제 좀 미안함을 표시하고 출구 전략을 먼저 제시해 준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통지문을 보면요, 이승기 변호사, 예, 그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예. 북한 측에서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도 좀 보입니다. 뭐냐면은 뜻밖의라는 게 이게 뭡니까? 뜻밖의? 예, 예? 맞습니다. 불미스러운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 통지문을 보면 남녘 동포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측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망자와 그 유족입니다. 그렇죠. 예, 예.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사과를 진정 사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특히 이번 통지문을 보면 사실상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지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이 불법 침입을 했으니 사살당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또한 주검을 불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군은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 라면서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사실관계 자체에서도 우리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측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혹은 응불의 대가와 같이 이런 불경스러운 단어를 써서 쓰냐, 큰 유감이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오히려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두고도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그 일부 인사들의 표현이 또 문제가 됐어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신속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번 사과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친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계몽군주 같다라고 표현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불법 침입한 우리 국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살한 것이니 북한군의 잘못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표현을 보면 더 그렇게 익혀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오히려 일방적인 억측으로 비난을 하는 것에 유감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 어디에도 계몽군주라든지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결국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일부 유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번에 무참하게 죽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예,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이제 자중하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또 분노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조차 어제인 27일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촉구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사체를 수습하려고 해상 수색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다만 북한이 지난 26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입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일단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계속 수색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에 그 공동 조사를 공식 요청을 해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지만 우리 군과 북한 당국이 밝힌 사실관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우리 군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에 반해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 불법 침입했고 월북의 정황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예. 또한 시신의 손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로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을 총격할 때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해군 사령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예. 북한군은 정장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위급 정도 됩니다. 예, 예. 이 정장의 결심 아래 해상 경계 근무 규정 행동 규칙에 따라 사격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측 입장대로 하면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예. 북한 측 입장대로 하면은 불법 침입자를 근무 규정에 따라 사살한 정당한 군사 행동입니다.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북 공동조사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설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북한 영토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 인사가 북한 영토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특히 이 건은 북한 측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과연 북한이 공동 요구를 통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혹은 다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말 그건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건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최대한 북한 측을 압박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 한기용으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결국 북한과의 공동조사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결과를 만약에 나왔다고 국민들한테 발표할 경우에는 뭐 더 큰 논란과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 게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 공무원 이 씨의 사체를 먼저 이렇게 좀 찾는 게 그게 가장 예.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